자,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몇 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취향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일단 1번 좋아하고요. 1번 좋아하고요. SF나 뭐 로봇이거나 좀 약간 만화스러운 거,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거 반전, 뭐 스릴러, 공포는 너무 무서운 건 싫고 적당히 재밌는 거, 적당히. 여기 1번. 그다음에 2번은 게임에 파생된 모시기들. 그다음에 코미디도 좋아합니다. 근데 로맨틱 코미디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로맨틱 코미디는 왠지 보다가 이 닭살이 돋는 것 같아서. 다큐멘터리는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거 재밌는 거 많아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메인 저 다큐멘터리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거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아재는 다큐나 하라고? 다큐도 좋아하는데 제가 넷플릭스를 처음 가입하고 문화 충격을 처음에 받았었는데 왜 받았냐면 와 이게 물론 글로벌 OTT들이 다 그러겠지만 너무 많아. 이게 하나하나가 뭐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래로 내려도 큐를 계속 내려도 끝없이 내려가잖아. 들어가서 보면은 와 진짜 많다 이 생각을 했고,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일단 SF부터 가면은 SF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이거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 이분이 주인공 중에 한 분인데 저는 진짜 이걸 보다가 한 5분 때까지 몰랐어요. 야 요즘에 발전이 진짜 대단하구나 했습니다. 저걸 보면서 한 5분까지 몰랐어요. 이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사인 줄 알았어요. 실사. 이게 그림이더라고. 와, 전 몰랐어요. 이게 사람에다가 CG를 덮은 건 줄 알았는데 야 100% 그린 거라는 걸 알고 와 중간에 알았어요. 중간에 머리카락이 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뭐 하나에서 10까지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던 건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 러브 앤 데스 시리즈가 저게 한 18개인가 그렇죠? 하나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할 거예요. 되게 짧아요. 5분짜리도 있고 뭐 한 15분짜리도 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게 이거죠. 와 진짜 이거 스토리와 이게 한 다 5분에서 10분짜리밖에 안 돼요. 이게 다 각각의 다른 겁니다. 요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까 전에 러브 앤 데스의 로봇이란 것 자체가 이게 완전 다른 거고 이게 완전 다른 거 이게 완전 다른 거 이게 완전 다른 거 하나씩만 보여주는 건데, 자 글로벌 컨텐츠가 되려면은 이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게 그림도 그림인데 내용 자체가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시나리오가 대단하죠.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약간 뭐 잔인하고 무섭고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하고 뭐 그런 게 많긴 한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독수리 잡을 너머를 정말 인상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니나 구원의 선 늑대인간 정도인데 시나리오를 누가 쓰는지 몰라도 물론 이게 원작 소설이 있다 그래요. 찾아보니까 시나리오가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 시나리오를 썼으면은 솔직히 이거 10분짜리로 만들 게 아니라 한 10부작이나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은 시나리오를 10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이 보여드리면 혼나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이더라고. 이게 어떻게 그림이야?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고, 하여튼 저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근데 저 말고 저거는 뭐 얘기하는 분들 많을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페이스 X가 우주에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를 유머로 만들어놨어요. 자 어떤 영화인지는 다 필요 없고 이 장면만 요 5초만 보시면은 이게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켓을 발사하던데 발로 잘못 눌러서 발사했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발로 잘못 눌러서 그 로켓이 발사하던. 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로켓을 발로 썼다가 미친듯이 사과하는 그런 건데, 자 저런 재밌는 거는 아마 리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제가 리뷰해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리뷰해야 되는 건 뭐냐,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다큐멘터리인데, 넷플릭스가 사실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일단 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넷플릭스 다큐가 미국을 뒤흔든 게 몇 개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타이거 킹이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미국답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다큐를 저렇게 막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 느낌이? 얘네는 다큐라고 나오는데 거의 그것이 알고, 이거 실화예요. 실화. 무슨 소리냐면은 요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 실제 뭐 사람을 누구를 뭐 죽였네 어쩌네 뭐 땅에 파묻었네 아니면은 뭐 얘 먹이로 줬네 뭐 이런 많은 등장인물과 이런 충격 엽기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화인데 이거를 다큐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왜냐면 이 아저씨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는 아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한 15년 20년 정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15년인가 20년 지금 받았어요. 결국에는 들어가서. 게다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 등장인물 두 번째 요 누나 계시는데 이 누나도 미국의 국민 배드걸.
뭐라고 해야 되냐, 야. 국민 배드걸이에요. 미국인들은 이 누나가 자기 뭐 전남편인지 누구를 이렇게 쓱 한 다음에 얘한테 줬다 뭐 이런 뭐 의심을 사고 있는 엽기적 사연으로 시청률 1위를 했어. 와, 야, 하여튼 대단해.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다큐로. 그러니까 이게 신문 기사에도 나오는데 막장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미국을 뒤집어버린 막장도 아니고 초막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은 열흘 만에 3천만 명이 시청했어요. 이 정도면은 미국 시리즈 최고 히트작, 드라마 포함해서 최고 히트작이라는 기묘한 이야기의 시즌3 성적과 빡까빡까하죠. 와, 이건 보다가 진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게다가 얼마나 이게 국민적인 다큐가 됐냐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아저씨 그 아들이죠. 진짜 아들입니다. 가짜 아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 자기 아빠하고 아까 그 주인공을 얼굴을 합성해서 올린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걸 해서 좋아요를 10점이 받았어요. 자기 아빠를 아무리 그래도 범죄자의 얼굴을 합성해갖고 하여튼 뭐 이렇게 와 팔로워 대단하다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200만이 넘죠. 그래서 이게 다큐인데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보면은 뭐 온갖 뭐 일부 다처대 사이비 교주 살인 마약 중독 뭐 모시기 등 그거를 그대로 실화 그대로 보여주는데 가서 보시면 와 진짜 대단하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역시 형님들의 그 추억 소환을 하는 우리 농구 왕제 마이클 조단 형의 더 라스트 댄스. 이게 또 화제였죠. 이것도 숙제는 아니고요. 제가 좋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10부작인데 들어가 보면은 이게 왜 화제냐면은 마이클 조단이 물론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얘랑 다투고 이 형이랑 싸우고 얘랑은 모시기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뭐 이제 스티브 커 지금 골드스테이트의 그 감독님하고도 모시기 하고 열심히 싸우는 거를 보여주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거 가서 보시면 되고. 그럼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가 해야 될 걸 뭐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스카에서 지금 4회 연속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어요. 오스카상이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오스카 하면은 이거죠. 우리 봉준호 형님께서 그 패러사이트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게 오스카죠. 사실은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4회 연속 받았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을 받았는데 그럼 2017년에는 뭐였냐? 요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오늘의 그 얘기는 아니고요. 화이트 헬멧이라고 시리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애기들 구출해오는 요런 일을 하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총탄 쏘러지고 그런 데 가서 이 아저씨들의 활약상을 그린 게 2017년 다큐를 받았는데 이 쉽지 않죠. 화이트 헬멧 하는 분들을 보시면은 이건 뉴스는 다른 거지만은 뭐 터키에서 공동 설립자가 사망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시리아 관련 게 2017년도 다큐상이었고 2018년도 다큐상은 이카루스라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내부 고발자 얘기입니다. 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누님들이 좋아하시는 이거 인도 소녀들 퓨어리어드라 그래서 인도 소녀들이 생리대 만드는 인도에는 생리대가 없어서 소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큐멘터리 받은 게 2019년도 아카데미 다큐상 오스카상을 받았고 2020년도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아메리칸 팩토리입니다. 우리는 봉준호 감독님의 패러사이트만 집중해서 봤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수상장이 아메리칸 팩토리. 이게 화제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아저씨들이 퇴직을 했죠. 퇴직을 해서 요즘 뭐 하고 있냐면은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팩토리가 오바마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미셸 오바마라죠. 와이프 대신 사모님하고 오바마 부부가 만든 건데 진짜 만들었어요. 잠깐 그래서 제가 뭐 톡을 몰라서 연락을 못했지만은 잠깐 보여드리면 다음에는 그 톡해서 좀 연락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 you pick our film? There's a million films out there. You let people tell their own story. I hope it sparks curiosity. 여기까지. 더 많이 보여주면은 그 킹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자, 오바마 형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아카데미 장편 다큐상을 받았죠. 우리는 패러사이트만 봤죠. 자, 그럼 무슨 내용이냐? 간단해요. 옛날에 미국이 GM이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저 미국의 시골에 가서 GM이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리만 사태로 GM이 망하면서 이 공장이 텅 비어요. GM 제너럴 모터스 공장이 망한 다음에 그 공장에 푸야오라는 중국의 글라스 유리 만드는 우리가 푸야오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중국 최대 유리 회사고 지금 세계 2위 자동차 유리 만드는 회사인데 이 아저씨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이 아저씨가 차오더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창업자 겸 CEO거든요. 이 아저씨가 거의 주인공격으로 나오는데 저 아저씨가 중국 GM 공장이 망하니까 저기서 내가 유리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이 공장을 인수해서 미국의 푸야오 글라스 유리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걸 만드니까 저 아저씨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라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중국 분들은 미국 제품에서 생산 단가를 저거 들어갔을 때입니다. 푸야오 막 만들 때 중국보다 낮출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시도합니다. 실제로 시도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거를 아무리 그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현지 정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장을 해서 너희들을 고용을 하겠다. 그럴 테니까 나한테 특혜를 달라. 특혜를 받아요. 받을 수 있죠. 투자 비용이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예를 들면 300억 정도를 받아서 공장을 사는데 한 푼도 안 들었고요. 거의 무너져가는 공장이었거든. 폐허였기 때문에 거기를 현지 정부한테 그대로 받아갖고 2,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저 아저씨가 뭐를 추진하냐 하면 1시간에 12,000원, 13,000원, 12달러를 직원 임금으로 주겠다. 미국에서. 이거를 시도해요. 야, 이게 될까 싶은데 그래서 이거를 시도해서 결국에 벌어지는 이 중국과 미국 형들의 힘겨루기가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에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실험적인 게 성공을 할 것인가가 이 다큐멘터리 내용인데 이게 중국과 미국으로 물론 대표로 나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장들 삼성전자도 대부분 공장이 시스템 반도체 1위 자기들 공장이 미국에 있죠. 뭐 한두 개인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있을 거고 당연히 요즘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업체들도 다 미국에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대도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동양증권이 대만증권사에 팔렸는데 그 증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유안타증권. 요즘에 가보시면 유안타증권이란 말을 어디서 들었을 텐데 과거 동양증권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임직원분 중에 제 친구 선후배분들이 계시는데 야 점심시간에 중국을 배우러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비서가 해석을 해주긴 하는데 어쨌건 사장님하고 한마디 하려면은 뭐 중국어가 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대만 유안타증권 본사에 가고 뭐 그랬던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똑같은 일이 저 푸야오글라스와 GM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잠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서도 진짜 그런가 싶은데 미국인들은 아주 느려. 그리고 손가락도 두꺼워서 정교한 작업을 못해. 그러니까 얘들은 꽝이야. 얘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까? 중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진짜 이게 이 다큐 자체가 미국 쪽 관점에서 만들어진 다큐가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중도를 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다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중국 입장을 많이 설명해 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미국 다큐인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했는데 중국인들은 저런 생각을 해. 미국인들은 느리고 게으르고 손가락 두껍고 할 일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 CEO 아저씨가 왔는데 중국 쪽 대표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미국인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짝지어서 미국인들은 작업자로 일하라 그러고 슈퍼바이저 뒤에서 감독하는 중국인을 둬서 책짓질을 하겠다. 미국은 세계 넘버원이고 중국은 이 좀 뭐 쥐투긴 하지만 이 공장으로 치면 좀 아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웃으시면서 우리 사장님 편한 말씀을 하시죠. 저 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킬 거다. 물론 뭐 유리공장에 처음 왔으니까 훈련시키는 건 알겠는데 마인드 자체가 이래요. 마인드 자체가 이러니까 당연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지금 장난하냐고. 플라워 글라스라고 하지만은 이게 뒤에 아메리카가 붙었으니까 플라워 글라스 아메리카니까 미국 회사처럼 운영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또 뭐를 처음에 익숙하지 않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당연한데 자 예를 들면은 차 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차고에 회장님이 쓱 지나가다가 야 저 문의 방향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이 멀쩡하게 있던 문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저 반대쪽으로 이렇게 문을 내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면서 야 한마디 해요. 야 문이 왜 이쪽으로 나 있냐. 그리고 휙 지나가니까 비상이 떨어져서 이 문 막으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여자가 비서거든요. 저거 말이야 저거 문 말이야. 이랬더니 이제 공장장인데 뭐 그랬더니 저 문이 야 저게 안 된다. 왜 하냐면은 미국적 사고방식이죠. 35,000달러가 든다. 저거 문 바꾸는데 이게 4천만 원이잖아요. 저걸 왜 4천만 원 쓰냐 했더니 탁치고 바꾸라니까 알겠습니다 합니다. 조금 있다가 예스 그래요. 이걸 바꿀래? You are fired 할래? 하니까 빠르게 바꿉니다. 이게 중국적으로 금방금방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별게 다 나와요. 보면 우리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또 맘에 안 드시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뭐 화재 경보기죠. 지나가다가 야 여기 말고 여기에 달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공장장이 이건 법 위에 여기 달아야 된다 그랬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게 우리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공장장한테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서 2번 일하지 않도록 하라. 표정 보이죠 표정. 야 이거 법이라니까 이랬더니 옮겨 달 생각을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잘해라 이랬더니 이런 표정이 돼요. 이런 표정. 야 이걸 보면서 저 여기 지나가면서 야 하시고 잘리지 않나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표정이 정말 이 리얼한 표정으로 지나갑니다. 물론 중국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미국인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쉽지 않죠. 게다가 가장 어려웠던 게 특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되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GM이 문을 닫았을 때 어려웠잖아요. 중산층으로 복귀하려고 이제 미국 분이니까 계속 어려웠는데 일을 해서 너무 다행이야. 그래서 막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중국인들도 되게 환영해요. 미국인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GM에서는 시간당 29달러 대충 36,000원을 받았는데 푸야오가 이거를 반도 아니고 마이너스 60% 정도로 후려친 거죠.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빠지직이 발생을 합니다. 반을 후려쳤잖아요. 이 빠지직을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노사가 빠지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것 같아. 어느 나라나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그 한 표가 필요했던 분들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갑자기 공장에 와서 갑자기 우리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세네터 상원의원께서 오시더니 갑자기 노조를 결성하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가 여러분의 힘을 댈 수 있습니다. Please one vote 한마디요. 와서 기름을 막 뿌리죠. 물론 뭐 노조 입장에서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사 입장에서는 그래 여기 CEO 아저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런 말을 하고 정치인들이 가니까 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하지 않고 CEO가 그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이 형이 한마디 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닥치고 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정이 이렇게 되죠. 물론 중국 CEO 아저씨도 할 말이 있었어요. 왜 할 말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 분들은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니들 그 돈 받고 그거밖에 못하냐. 생산성도 낮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미국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뭐를 이해한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해야 미국인들을 12불 받고 일을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얘네들을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데려와서 참관을 시킨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럼 미국인들이 깨달을 거다 해서 실제로 미국인들을 데리고 중국 푸야오 글라스로 갑니다. 짠짠짠짠짠 와요. 가운데 있죠. 옆에도 있고요. 옵니다. 와서 보는데 와 걔네는 문화 충격을 받아요. 문화 충격을. 뭘 문화 충격을 받냐. 처음에 회장님이 하는 어떤 회의에 옵니다. 그다음 무슨 축제 같은 거에 딱 들어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를 해요. 자리에 딱 일어나서 이걸 하죠. 갑자기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과를 부릅니다. 후야오 이러면서 이거 불러. 이걸 보면서 갑자기 멘탈이 나가 애들이. 야 저걸 왜 부르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이 등장하시는 것처럼 가운데서 쫙 벌어지면서 이렇게 저 아저씨가 이러면서 등장을 하고 애들이 꽃다발 갖다 걸어주고 막 사과를 부르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문화 충격을 받아요. 보면 웃깁니다. 보면 진짜 재밌는데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넘어가는데 또 문화 충격을 두 번째로 받아요. 작업자들이 모이더니 갑자기 미국인들이 보고 있는데 2열 종대로 쫙 쓰더니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침에 뭐 구호 같은 걸 외치는데 정말 잘했죠. 현상 유지 뭐 이러면서 퇴보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런 거를 한 15분에 걸쳐서 전 작업자들이 모여서 이 마스게임 비슷한 거를 하는 걸 보고 또 옆에서 메탈이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이거를 나중에 미국 공장 가서 시연을 해요.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고. 미국 공장은 보통 앉아서 있다가 다 출근했어요. 이제 시작합시다고 하는데 자 모두 모여보세요. 이래갖고 2열 종대하고 너는 현상, 너는 유지, 너는 퇴보 뭐 이런 거 시키다가 아주 재밌는 나가리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원시적인 문화도 아니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헬멧 뭐 있냐, 뭐 장갑 있냐, 뭐 이런 건데 미국적 입장에서는 문화 충격. 자, 그래서 저 준비 모임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런 거 할 수도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좀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미국인들은 바라보는 표정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침에 저걸 해야 되나. 우리랑 다르죠. 다 같이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다 보니까 표정이 미국 가서 자기도 하라는 거와 비슷하니까 이걸 보는 표정이 점점 죽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미국에서는 너희들은 일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야 니들은 매달 8일씩 쉬잖아. 전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휴가가 더 있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토일을 쉰다는 거지. 그럼 토일을 원래 쉬는 거잖아. 하루 8시간만 일하죠. 중국인들하는 말이야. 야 니들 너무 안락한 거 아니냐.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토일 쉬고 아니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근무 시간은 12시간이고요. 교대는 2교대고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쉽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랬어요. 아버지들 주 6일이었잖아요. 일요일날 출근 다 하셨죠. 점심시간까지. 일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마 90년대까지도 이랬을걸? 제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얼마 안 된 얘기. 저는 어렸을 때 당연히 토요일날 일하러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낚시 데려가실 때 항상 토요일날 일 끝나고 한 2시 정도에 와서 저를 픽업해서 저수지로 갔어요. 저는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끌려갔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시급은 반퉁 나는데 월 1, 2회를 쉬라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못하면은 게으르다고 하는 거지. 이게 불과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이 너무 게으르다고 말한 거예요. 야, 씨. 죄송합니다. 저도 한 달에 8일 쉬었는데요. 조금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모두 바뀔 수 있고 너희들 근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월급을 받을 만한 거를 증명해라. 이거 다큐멘터리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싸웁니다. 이걸로 박터지게 싸우는데 막 나중에 나를 고소해라 이러면서 싸워요. 토요일날 나오라 이거지. 그 작업자 슈퍼바이저 애들이 안 나오겠다니까 뭐 나를 고소해라. 너 안 나오면 뭐 파이어다 하면서 박터지게 싸웁니다. 가서 보시면은 알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너는 언제 쉬고 언제 일하냐 그랬더니 우리 중국 노동자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거 보고 진짜 가슴에 와닿았는데 팀장이 얘기하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야 진짜 무섭다. 야 이거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주 7일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간 좀 비슷한 마인드로 일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때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편들 멘탈이 샤그작 나갑니다. 그러면서 와서 얘기해요. 중국은 그러면은 노조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노조가 있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모두 노동조합, 공회에 속해 있다. 우리도 그런 거 다 지켜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은근슬쩍 이 다큐에서 중국을 약간 까는 모습이 나오는데 뭘 까냐? 조용히 이 자막이 지나가요. 뭐라고 지나가냐면은 체어맨스 브라더린 로우. 노동조합장이거든요. 그 회장의 처남이라는 거를 굳이 여기다가 브라더린 로우로 보여줍니다. 야, 이거 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안 보여줘도 되잖아. 그냥 중국에도 공회가 있다로 끝나면 될 거를 싹 보여주면서 여기 지나갑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 6일 뭐 한 달에 한두 번 쉬면서도 어떤 이런 모임 있잖아요. 회사의 행사, 무슨 뭐 60주년, 뭐 20주년, 뭐 이런 행사, 뭐 창립기념일 이럴 때 갑자기 저 노동자들이 이런 걸 해. 와, 거의 마스게임에 준하는 거를 되게 많이 나와요. 쭉쭉 나오는데 정말 멋있는 거래요. 저 노동자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쟤들은 돈 주고 데려와야 되냐고. 아니라고. 근로자들이래. 야, 근로자들이 그 일하면서 이건 유리입니다. 유리. 프야오 글라스죠. 유리 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또 보고 있다가 이렇게 멘탈이 승천합니다. 저건 언제 했냐. 진짜 잘해요. 보시면은 와 진짜 잘해요. 노래자랑도 하고 뭐 애들 나와서 춤추고 하는데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있던 쪽이 멘탈이 나가고 결정적으로 더 멘탈이 나가는 한 장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 보여드릴게요. 가서 보시고. 자, 그 두 번째로 멘탈 나가는 장면은 심지어 회사 행사에서 단체 결혼식을 합니다. 단체 결혼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미국인들은 이걸 보면서 그 표정을 보셨어야 됩니다. 거의 뭐 됐는데 결국에 이 미국인들도 이 행사에 초청이 돼서 뭐를 해요. 뭐를 하는데 정말 웃깁니다. 어떻게 안 할 수 없잖아. 자, 이름 다음에 사회자가. 자, 다음 순서는 멀리 미국에서 오신 아메리카 프레어 클래스 팀 아메리카 나와주세요. 그러면 그 미국인들이 나와요. 나와서 뭐를 하는데 정말 가서 보세요. 보기 힘들었습니다. 헤드 스핀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갖고 결론적으로는 교육이 끝나고 우린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합시다 해서 자 이거 보고 왔던 아까 이 아저씨 그 중국 공장에 있었죠. 견학간 아저씨입니다. 아침에 모은 거예요. 자기 팀. 자 우리도 아침에 잘해봅시다. 자 9호 1번 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처음에 총 꺼내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좀.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모아서 우리도 쟤네처럼 뭐 이런 거 하자 그러니까 여기 뭐 들고 먹고 있고 우리 형 아주 얼굴 죽고 있고 총 꺼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거 표정 하는데 너 뭐 하는 거냐 뭐 이러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해보려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 정말 살벌해지는데 하여튼 쭉쭉쭉쭉 지나가고 결국에는 이런 산재 같은 것도 제기가 되고 결국에는 전쟁이 붙습니다. 자, 노조죠. 유니언 투표에 들어갑니다. 예스냐 노냐. 이건 안 할 수가 없죠. 정치인이 하라 그러니까. 야, 이 투표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뭐 막을지, 어떻게 하면 할지,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 뭐 급여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12불을 주면서도 월급을 많이 주면 회사를 위해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저렇게 유니언 만들고 하자 그러니까 이 중국 창업자 아저씨가 미국인들은 중국에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적대감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적자였거든. 너희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적자가 400억이 났고 이렇게 적자인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걸 요청하느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슈퍼바이저하고도 싸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이런 거 토요일에 나와라 싫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나와야 된다 나를 고소해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그 중간에 감초, 자 이번에는 프레드 스트레온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싸우는 그 길에 우리 두 손 꼭 잡고 가요 해서 결론은 전쟁이 펼쳐지죠. 결국에는 이런 거 합니다. 공장에는 노예 하세요, 밖에는 예스 하세요. 이 전쟁이 펼쳐지면서 푸야오 글라스라는 아메리카 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2위의 글라스 회사가 휘청휘청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중립적인 거를 잘 지켜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 중국 CEO 아저씨, 창업자 아저씨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 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서로 돈을 벌자고 하고 나는 지금 적자인데도 감수하고 있는데 왜 나를 갖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환경을 먹으러뜨렸다 그러니까 나는 공장을 이렇게 많이 짓고 너희들한테 해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왜 이렇게 욕을 하냐, 내가 사회에 공헌한 사람인지 범죄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로 치닫아가면서 투표의 시간까지 나옵니다. 투표가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두두두두 하면서 양쪽이 들이받치는 걸로 저 투표를 하면서 이제 갈등이 막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뭐 이거를 해야 되냐 저거를 해야 되냐 하면서